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같은 터전에 함께 살아온 한민족이에요. 1950년 6.25 한국전쟁 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은 모두 이산가족이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랬어요. 한국의 한 부분을 인정사정 없이 숨기고 막고 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어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4.19 사건입니다. 욕심 많은 이승만이 대통령을 다시 하려고 했고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학생과 어른들이 시위를 했어요. 이때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총과 무기를 사용해 사망과 부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눈물과 콧물을 나게 해 몸을 가두기 힘든 최루탄이 사용되었고 그 최루탄 파편을 눈에 맞고 죽은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고등학생 김두열 사건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4.19 혁명이 발발되었고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까지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도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한 명입니다. 1971년 세 번째 출마를 하였는데 다시 당선된다면 헌법을 고쳐 영원히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되었고 1972년 10월 계엄령이 선포하고 10월 17일 유신을 발표했어요.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당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라고 해요. 그 내용은 민주주의와는 영 거리가 멀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이 유신 반대 운동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정권의 탄압은 더 거세졌지요. 특히 부마 시위로, 이때 부마란 분산과 마산을 합친 말이에요. 특히 부마 시위로 유신 반대를 강하게 했어요.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김재규는 권력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온 것은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였는데 허수아비였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의 권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을 전두환이 무능하다고 대통령에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가짜 혐의를 만들어 1인자를 없애고 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 저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맹수의 세계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수선한 상황을 군인이 맡겠다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지요. 계엄령은 전쟁 같은 비상시에 군대가 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랫사람들 관리를 엄청 잘했다고 해요.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어서 의리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 9시 뉴스가 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라고 시작해서 땡전 뉴스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전두환의 권력이 무서웠던 거지요. 아무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 측근들은 생겼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자들은 너무도 무섭게 대했어요. 19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나섰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보낸 사람, 즉 빨갱이라고 하며 때리고 죽였어요.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했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에게는 잽이 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의용군 같았어요. 의용군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싸웠지만 슬프게도 광주 시민군은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군인과 싸운 거예요. 그때 광주 사람들은 싸우는 시민군들을 위해 도와주었어요. 제가 이 택시 운전사에서 보니 차에 기름도 넣어주고 주먹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택시 운전사들과 버스 운전사들은 서로 행렬하며 시위에 동참했고 제압하는 군인들을 향해 버스로 돌진하며 시민들을 보호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광주를 지키고 전두환 대통령을 퇴진을 시키자는 것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협동이 되어 끝까지 싸우자는 생각을 했고 도망가지 않고 시위를 한 것 같아요. 또 자기를 희생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자는 생각도 들어 시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싸우라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시위를 하자 군인들은 총을 들었어요. 저는 이때 왜 군인이 시민을 총으로 쏘았을까를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생각이 났어요. 군인들도 시민들을 쏘고 싶지는 않았지만 쏘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 어쩔 수 없이 총을 쏜 것 같아요. 군대는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민군은 많은 부상자와 희생자가 나왔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싣고 응급처치를 하고 서로 헌혈을 해서 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때 조금 더 심했으면 전쟁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시민군은 완전 진압되었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묻혀버렸어요. 이런 내용을 알리지 못하게 전화선이나 전선을 모두 끊어버렸거든요. 전두환은 내란, 반란죄로 22년형을 받아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사면되고 말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저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이웃들을 그리워하는 그분들을 위해 손을 잡고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